ITQ 한글 엑셀 2016 버전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글 엑셀 2016 버전 열어주세요. 그리고 화면의 왼쪽 상단 저장하기 또는 단축키 Ctrl S키 눌러주세요. 파일의 저장 위치는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라는 폴더에 저장을 하고요. 파일의 저장명 규칙은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성명으로 해서 저장을 해주세요. 파일 저장 이름은 화면 중앙 상단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답안 작성 요령 보면 기본적인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AR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열너비 누른 다음에 숫자 1 입력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다시 AR 머리글의 왼쪽 삼각형 모양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모든 셀 선택되면 홈 탭 가주세요. 글꼴에서 글꼴 이름을 굴림이라고 변경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는 11포인트 상태, 글자의 색은 검정색으로 지정할게요. 정렬은 세로 정렬은 가운데 맞춤, 가로 정렬도 가운데 맞춤 미리 해놔도 되고요. 미리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번엔 정렬하지 않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시트 1이라고 시트 탭의 이름 있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시트 탭을 오른쪽으로 2번을 드래그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시트 3까지 만들어졌죠? 그러면 시트 1부터 제1작업, 제2, 제3작업이라고 이름을 입력해 변경하세요. 파일은 틈틈이 여러분이 알아서 저장을 해주고요. 제1작업 시트로 가주세요. 제1작업 시트에선 B4에서부터 출력 형태, 사원 코드부터 입력하도록 나와 있죠. 표현 내용 모두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이도록 화면 조금 키워서 보도록 할게요. 강의를 잠시 멈춰놓고 여러분이 직접 타이핑해서 내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입력이 끝났다면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사행에 있는 두 줄로 되어 있는 셀 있죠? 여기는 각각 첫 줄 내용 입력하고 Alt 엔터 키 누른 다음에 다음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숫자 입력하는 곳 중에 천 단위 구분교 입력하는 곳 있죠? 여기는 미리 입력해놔도 되고요. 저처럼 입력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입력하면 자동으로 오른쪽 정렬되어 나타날 텐데요. 숫자인 경우에만 이렇게 나타나고요. 날짜 입력하는 지열의 데이터는 출력 형태 보이는 그대로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면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 형식이 날짜로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정렬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조건의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모든 데이터 글꼴 설정은 이미 해놨고요. 그리고 정렬은 숫자,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그 외 나머지는 모두 가운데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두 가운데 정렬로 변경을 해 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 숫자, 회계서식 지정하는 부분만 오른쪽 정렬 변경하면 되겠죠. 먼저 F열의 근속기간, 여기는 출력 형태 보이는 것처럼 숫자니까 오른쪽 정렬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숫자 서식 변경해도 되고 변경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급여, 여기는 돈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회계서식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홈탭 표시 형식에서 콤마만 이걸 클릭을 해주면 자동으로 회계서식 변경하면서 천단위 구분기호까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숫자로 지정하는 다른 부분 없죠. 나중에 필요한 부분 정렬해도 되고요. 함수 이용하는 셀들은 따로 정렬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조건에 맞게 출력 형태, 테두리, 모양 그대로 만들도록 할게요. B4에서부터 J12셀까지 한번 선택,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B13에서 J14까지 이렇게 2개 단위로 블록 설정해 주세요. 홈탭의 글꼴의 상단에 테두리 지정하는 게 있어요. 모든 테두리 한번, 그리고 바로 이어서 붉은 바깥쪽 테두리 지정하세요. 그리고 셀 병합하는 부분이 있죠. B13에서부터 D13, 이제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B14에서 D14, F13, 14, G13에서 I13까지 이렇게 4개 단위 블록 설정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그리고 출력 형태에서 회색으로 셀 지정된 부분 있죠. 조건에서도 지정된 영역에 주황 채우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B4에서 J4까지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사원 코드 그리고 근속기간 써있는 셀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홈탭 글꼴 탭 위에서 표준색에서 주황을 클릭해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셀의 너비는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알아서 조절해주고요. 높이도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알아서 조절을 해주세요. 제목을 만들 텐데요. 먼저 1, 2, 3행 행머리글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경계선을 잡고 조금 키워주세요. 30 정도 이렇게 키워주면 적당합니다. 이제 삽입 탭으로 가서 도형 열어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도형 배지라고만 되어 있죠. 기본 도형에 있어요. 마우스 올리면 배지라고 이름 나타나죠.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드는데요. 출력 형태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만들면 그리기 도구의 서식 바로 나타나죠. 도형 채우기에서 지정되어 있는 색깔 표준색의 노랑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도형 윤곽선은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흑백이라서 그냥 회색 또는 검정으로 보일 거예요. 그 상태로 놓아도 되고 색깔 검정으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도형의 효과 열어주세요.
그림자로 가주세요. 바깥쪽에 지정되어 있는 오프셋 오른쪽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홈 탭으로 가주세요. 글꼴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이미 굴림 변경한 게 있다면 최근 글꼴에서 선택해주면 되고요. 없다면 여기에서 찾아야 되는데 쉽게 찾는 거는 굴림이라고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면 됩니다. 글자 크기는 지정되어 있는 크기 24포인트로 입력하거나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굵게 속성 지정을 해주고 도형의 글자 색은 항상 검정색이 아닌 하얀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맞춤은 세로와 가로 모두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을 해놓고 내용을 입력을 해놓으세요. 이제 오른쪽에 현재 만들어진 것과 전혀 상관없는 행과 열에 아무 곳에나 커서를 놓아주세요. 두 개 셀 위아래로 이렇게 두 줄 블록 설정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여기에는 결 입력하고 Alt 엔터키 누른 다음에 제까지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옆에 세 개 칸에는 담당에서 부장까지 입력하세요. 전체 셀 가운데 정렬하지 않았다면 정렬이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모든 셀 선택해서 정렬을 가운데 정렬로 한번 이렇게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L열은 열 머리글에서 너비 조절해서 조금 작게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담당 팀장 부장 아래 이 셀은 높이가 조금 커져야 되죠. 그래서 행 머리글에서 조금 이렇게 키워주세요. 그리고 다시 테두리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테두리 지정하기 위해서 테두리의 모든 테두리 한번 지정하세요. 이번엔 그림으로 복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 탭에 복사 눌러주세요. 그림으로 복사 누르고 모양과 형식 첫 번째 거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 그리고 H1에 커서 놓고 컨트롤 V를 하면 복사한 그림이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우스로 가로와 세로 크기 조절해 맞춰 놓으세요. 이제 원본 필요 없는 이 셀 삭제를 해주세요. 열머리글에 선택해서 삭제, 그리고 행도 필요 없으니까 삭제해 놓을게요. 유효성 검사는 항상 H14셀 여기에서 만든다고 했죠. 선택을 해놓고요. 데이터 탭 가주세요. 데이터 도구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위에 아이콘 클릭을 하면 바로 나타납니다. 제한 대상에 목록으로 변경, 그리고 원본을 클릭한 다음에 사원 코드 나타나게 하도록 B5에서 12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거 나타나도록 하고요. 정렬이 가운데 정렬이 아니라면 홈 탭에서 가운데 정렬로 지정을 해 놓으세요. 이제 셀 서식 지정하기 위해서 F5에서 F12셀 선택을 해주세요. 뒤에 한글로 연이라고 나타나야 된다고 했죠? 컨트롤 숫자 1키 눌러주고 표시 형식 가주세요. 그리고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첨단위 구분기호 입력할 필요 없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거 선택을 해도 됩니다. 네 번째 거 선택을 해도 되고요. 첫 번째 거 선택해서 할게요. 큰 따옴표 안에 한글로 연 입력 큰 따옴표 닫아주세요. 확인을 누르면 블록 설정된 곳에 이렇게 한글로 연이 나타납니다. F13, 14일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 대각선 지정 안 했죠? 컨트롤 숫자 1키 눌러주고 테두리 탭으로 가서 대각선 지정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제 H5에서 12까지 블록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정의 메뉴 클릭을 해주세요. 이름엔 급여라고 입력을 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이제 함수 문제 1번 하도록 할게요. 출생년의 순위 구하기 위해서 I5에서 12n까지 블록 설정해주세요. 수식 입력줄에 먼저 equal 입력하고 문제 보도록 할게요. 순위는 랭크.eq 함수로 오름차순 순위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결과값에 AND 연산자 사용해서 1, 위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랭크.eq 함수 입력을 해주세요. 랭크.eq 함수 선택을 해주고 연은 괄호까지 나오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넘버 첫 번째 인수로 되어 있죠. 여기는 순위를 구할 셀이니까요. 오행에서는 G5가 되겠죠. 선택을 해주고 콤마 눌러주세요. 두 번째 인수 리퍼런스죠. 참조를 하는데요. 어느 범위에서 이게 몇이냐 그 의미로 구하기 때문에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G5에서 G12까지를 이렇게 블록 설정해주고 F4키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행과 열에 달러가 이렇게 모두 붙어 나타나죠. 절대 참조 이걸로 변경되어 범위는 절대 바뀌지 않도록 그렇게 지정을 한 겁니다. 이제 콤마를 눌러주세요. 오름차순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1번 오름차순 이걸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숫자 바로 1 입력해도 됩니다. 그리고 닫는 괄호 눌러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주면 바로 이렇게 순위가 나타나죠. 뒤에 한글로 위가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블록 설정 그대로 놓은 상태로 다시 수식 편집줄에서 AND 연산자 한번 쓰고 큰 따옴표 위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큰 따옴표 닫고 컨트롤 엔터 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한글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정렬은 이 상태로 놓아도 됩니다. 정렬 바꿀 필요 없어요. 그리고 비고 셀 J5에서 12까지 다시 블록 설정해 주세요. 여기도 먼저 equal 입력하고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비고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원 코드 B5에서 12까지 있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앞 두 글자가 P이면 정규직, 그리고 그 외는 계약직으로 나타내도록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f와 left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left 함수로 먼저 앞 두 글자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구한 left 함수를 가지고 if문의 조건으로 사용해서 결과값 나타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 left 함수로 제대로 구해지는 것 보도록 할게요. 먼저 left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인수에는 텍스트죠. 그러면 사원 코드 나와 있는 B5 셀 선택을 해주고 콤마, 그리고 몇 개 글자? 두 개 글자죠. 숫자 2 입력, 닫는 괄호, 컨트롤 엔터 눌러보세요. 그러면 비고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레프트 셀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잘라내기 할게요. 이제 if 함수 써주세요. 그리고 여는 괄호 한 다음에 첫 번째 여기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레프트 함수, 이걸 조건으로 사용하면 되는데요. 레프트 함수의 결과값이 뭐와 같냐? P2와 같냐? 이거를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equal 한 다음에 큰 따옴표 P2 이렇게 입력해주면 됩니다. 소문자로 입력하면 다른 글자로 인식을 하겠죠? 이 조건에 맞는다면 콤마에서 두 번째 인수인 true, 참일대 값, 이걸 써주면 되죠. 참일대는 정규직이라고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 입력해주면 되고요. 콤마, 이거는 거짓인 경우에 이번에는 계약직이라고 큰 따옴표 안에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닫는 괄호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키 눌러주면 정규직, 계약직 이게 P이냐 T이냐에 따라서 값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문제 3번 최저급여 구하기 위해서 이 13셀 커서를 놓아주세요. 여기는 민 함수만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의된 이름, 급여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equal 해서 민까지 입력을 해 놓으세요. 첫 번째 인수 넘버 1에 급여에 해당하는 이거를 한글로 그냥 급여라고 입력을 바로 해도 되고요. 이름 정의한 H5에서 H12셀 이렇게 선택해도 자동으로 급여라고 나타납니다. 이제 닫는 괄호 한 다음에 엔터키 누르면 현재 블록 설정한 급여에서 최소값 이렇게 나타나죠. 이것도 그냥 이 상태로 놓아도 되고요. 정렬도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표시 형식 돈과 관련되었으니까 회계로 변경해도 되고 변경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이 14셀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이번 문제에서는 라운드 함수와 dAverage 함수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dAverage 함수는 지정된 데이터베이스 범위에서 평균을 구하는 함수고요. 그 구한 함수에서 라운드 함수로 반올림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dAverage 함수 먼저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equal 한 다음에 dAverage 함수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베이스로 범위를 지정해야 되는데요. 두 번째 인수 필드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지정한 범위에서 몇 번째 열의 데이터를 여기에 나타낼 거냐, 그걸 하면 되는데요. 저희 교재 정답을 보면은 B4에서 H12까지를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놨을 거예요. 이렇게 지정했다면 급여가 나와 있는 곳은 콤마 한 다음에 1, 2, 3, 4, 5, 6, 7에서 7이 되겠죠. 그런데 저희 기존에 했던 것처럼 한다면은 이 범위하고 필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관리부가 써있는 여기 발령부서에서부터 급여 써있는 H열까지 이것만 선택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사용하는 함수에서는 위에 레이블도 같이 선택을 하라고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D4에서부터 12N까지 그리고 급여 써있는 H열 모두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범위는 바뀌었으니까 필드도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1, 2, 3, 4, 5에서 필드는 5가 되겠죠. 그리고 조건은 동일하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레이블과 조건에 써있는 이 재무관리부 이걸 나오도록 두 개 셀 위아래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닫는 괄호 해주면 그리고 이제 엔터키 눌러주면 값은 이렇게 나타나겠죠. 좀 보기 편하게 회계서식으로 지정해 놓고 보도록 할게요. 이제 dAverage 함수 이거를 반올림을 해야 되겠죠. 먼저 잘라내기 하고 라운드 함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기 넘버에는 방금 사용한 평균을 구하는 함수 dAverage 함수를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콤마를 눌러주세요. 두 번째는 이제 반올림을 해야 되는데 반올림 어디에서 하라고 나와 있죠? 만 단위에서 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두 번째 인수에 0을 지정하면 소수점만 모두 잘라내기를 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1을 하면 1단위, 마이너스 2 하면 10단위까지 0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마이너스 4를 입력해서 닫는 괄호에서 엔터키 누르면 만 단위까지 이렇게 반올림되어 나타나게 되겠죠. 이제 제13셀 선택을 해 놓으세요. 이번에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dCountA죠. 여기에는 이제 발령 구분이 복직인 사원수
그러면 발령 구분이 나와 있는 셀, 여기 데이터 사용을 하겠죠. 여기에서 복직인 사원이 몇 명이냐, 그거를 찾으면 되겠죠. 현재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면 dCountA 함수 J13셀에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dCountA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부터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것만 지정하면 되니까 마우스로 2열 데이터만 24에서 12까지 블록 설정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콤마 한 다음에 숫자 1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콤마 눌러주면 이번엔 조건 입력하라고 나와 있죠. 발령 구분이 복직 이렇게 한 다음에 닫는 괄호 해서 엔터키 누르면 숫자 1 이렇게 나타납니다. 정답 파일에서도 또 이 범위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범위가 기본 B4에서 H12까지가 되었다면 필드 값은 1, 2, 3, 4에서 4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조건은 동일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결과값이 동일하게 나타나면 됩니다. 여기도 정렬 지정 따로 할 필요는 없고요. 정렬하고 싶다면 그냥 오른쪽 정렬되어 있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J14셀엔 VLOOKUP 함수 사용하면 되는데요. 먼저 equal 입력하고 VLOOKUP 함수 입력을 해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인수는 항상 유효성 검사로 만든 H14셀이라고 했죠.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콤마 누르고 두 번째 인수인 테이블 어레이, 이 배열은 기본 데이터인 B4에서 H12까지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사원 코드에서 근속기간 모두 나오도록 하면 되는데요. 그냥 여기는 이렇게 모두 선택을 해 놓으세요. 이제 콤마 눌러주세요. 그리고 컬럼 인덱스 넘버, 여기도 방금 전에 dCountA처럼 몇 번째 열이냐 그걸 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속 기간이 나와야 되니까 1, 2, 3, 4, 5 여기 5라고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콤마 누른 다음에 정확한 일치값 나오도록 펄스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닫는 괄호하고 엔터키 누르면 각 줄에 해당하는 근속 연수가 4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뒤에 한글로 연 나타나도 되고 나타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계산했을 때 나오는 수 그대로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VLOOKUP 함수에서도 이 범위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 지정할 때 그리고 뒤에 컬럼 인덱스 이거 지정할 때 B4에서 H12가 아닌 딱 필요한 데이터만큼인 B4에서 근속기간 나와 있는 2열까지만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해도 동일한 값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다시 첫 번째로 놓아두도록 하고요. 여기도 역시 결과값 동일하게만 나타나면 된다는 거죠. 여기 정렬 역시 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정렬 이렇게 해놔도 되고요. 두 개 다 가운데 정렬해놔도 여기는 감점 대상이 아닙니다. 함수 값이 제대로 나왔는지만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건부 서식 지정할 건데요. 13, 14행 빼고 위에 4행까지는 빼고 5행에서부터 12행까지만 이렇게 표 내용 블록 설정해 주세요. 홈탭 조건부 서식에서 새 규칙 눌러주세요. 그리고 수식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규칙 유형은 수식 선택을 해주고 아래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데이터 급여 단위원 이걸 구해야 되죠. 첫 번째 행인 H5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F4키 두 번 눌러주세요. 열만 이렇게 달러로 절대 참조하고 행은 계속 바뀌어서 6, 7, 8, 12까지 나타나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 값이 400만 이상인 이걸 구해야 되죠. 그래서 H5가 뭐보다 크거나 같냐 400만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식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굵게 속성, 그리고 색상에선 표준색의 파랑,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급여의 값이 400만 이상인 것만 이렇게 세 줄이 파랑 굵게 속성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 2작업 목표값 찾기 및 필터하도록 할게요. 조건의 상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B4에서 H12까지 이 기본 데이터를 블록 설정하고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세요. 제 2작업 시트로 가주세요. B2셀 선택을 해주고 홈탭 붙여넣기 열어서 두 번째에 있는 원본 열너비 유지 선택을 해주세요. 모든 셀의 열너비가 동일하게 붙여넣기 됩니다. 높이는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화면 조금 더 키워서 보도록 할게요. 이제 아래쪽 B11에서 G11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여기에는 입력하라는 내용, 급여 단위원 전체 평균 이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셀 H11셀로 이동을 해주세요. 여기에는 전체 평균을 구해야 되죠. equal 먼저 입력하고 average 입력을 해주세요. 먼저 첫 번째 인수인 넘버 1만 이제 하면 되겠죠. 급여에서 H3에 그리고 H10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하고 닫는 괄호 엔터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값이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이제 이 셀 H11셀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average 함수까지는 구했고요.
이제 11행 데이터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여기는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맞춤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H11셀에 커서를 놔주세요. 목표값 찾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데이터 메뉴로 가주세요. 예측의 가상 분석 열어서 목표값 찾기 눌러주세요. 목표값 찾기에선 선택되어 있던 셀 H11이 이렇게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찾는 값에는 급여의 전체 평균 320만이 되려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찾는 값은 320만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값을 바꿀 셀에 이렇게 클릭해 놓고요. 김지은의 급여 단위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김지은 데이터가 있는 3행에서 급여가 써 있는 H3행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값이 이렇게 찾아졌다고 나오고요. 김지은의 급여 값이 변경되고 H11셀의 데이터도 320만으로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확인 눌러주세요. 이제 조건의 2번 고급 필터 작성을 해야 되죠. 발령부서의 데이터 사용하기 위해서 이행에서 발령부서 써있는 셀 선택, 그리고 근속기간 써있는 셀 컨트롤 키 눌러서 같이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고 조건 범위 위치인 B14셀에 커서를 놓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세요. 발령 부분에 대한 조건 먼저 입력하도록 할게요. 발령부서 써있는 바로 아래 셀에 입력하면 되죠. 배송부라고 내용만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근속기간에 대한 조건은 앞의 조건과 비교해서 AND 조건이 아닌 OR 조건에 해당하죠. 그래서 근속기간 바로 아래 15행은 비워놓고요. 아래 16행의 조건을 써야 되는데요. 이 이하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 어떤 걸 구하냐? 모든 데이터 구하지 않죠. 그래서 써있는 이름 먼저 C2셀을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발령 구분 써있는 E2셀 그리고 근속기간 그리고 급여 단위원 써있는 이 4개 셀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고 복사 위치인 B18셀에 커서 놓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는 블록 설정 되어 있지 않게 놓고요. 다시 원본 표 있는 여기다 커서를 놓도록 할게요. 데이터 탭으로 가서 정렬 및 필터에서 고급 눌러주세요. 다른 장소에 복사 클릭을 해주세요. 이제 목록 범위는 기본 데이터인 B2에서 H10만 이렇게 선택되어 있으면 됩니다. 다르게 되어 있다면 이렇게 블록 설정한 다음에 다시 B2에서 H10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조건 범위 클릭한 다음에 B14에서 C16까지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복사 위치 클릭한 다음에 아래 레이블 복사해 놓은 B18에서 E18까지 선택을 해 놓고요. 그리고 아래는 체크하지 않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앞에 조건, 뒤에 조건, 이 조건 중에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한다면 해당되는 데이터 이렇게 4개가 나타납니다. 이제 제3작업 작업할 텐데요. 다시 제1작업 시트로 가주세요. 여기에선 동일하게 선택되어 있는 B4에서 H12셀 이거를 컨트롤 C로 복사를 하세요. 그리고 제3작업으로 가서 B2셀에 아까처럼 홈탭 붙여넣기 해서 원본 연럽이 유지로 붙여넣기를 하세요. 이제 부분합부터 작성을 할 텐데요.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력 형태에서 D열의 발령 부서가 가장 내용이 길게 평균 개수 이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발령 부서로 정렬하는데요. D2셀에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첫 글자 이것만 봤을 때 지읒, 시옷, 그리고 비읍 이 순서로 되어 있죠. 그러면 가나다 순이 아닌 역순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데이터 탭에서 정렬을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커서는 B2셀 그대로 놓고요. 그리고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탭 끝에 있는 부분합 클릭을 해주세요. 이제 그룹화할 항목은 방금 정렬한 발령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래 부분합 계산 항목 체크된 거 없애놓고요. 첫 번째 지시되어 있는 이름의 개수 지정하기 위해서 이름, 그리고 사용할 함수는 개수 선택, 그리고 아래에서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 이것만 체크된 상태로 확인 눌러주세요. 다시 그대로 부분합 메뉴 실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름 체크된 것 없애놓고요. 이번엔 두 번째 조건인 급여 단위원의 평균 구하기 위해서 사용할 함수는 평균, 그리고 아래에서 급여 단위원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하면 기존 데이터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건 체크 해제, 그리고 바로 확인 눌러주세요. 왼쪽에 이런 게 나타났죠? 부분합 메뉴 왼쪽에 그룹 해제 누른 다음에 윤곽 지우기 두 번째 것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이제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출력 형태를 잘 보면은 제1작업 시트에서 조건부 서식 지정했던 거 있죠. 급여 단위가 400만 이상인 것만 나타나도록 파란색의 굵은 글자로 나타나도록 했는데
지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이 시작하는 셀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제2작업 시트에서도 다르게 변경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동일하게 그냥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2작업도 지금 하는 걸 보고 따라서 해주면 되는데요. 먼저 기본 셀 여기 아무 곳에나 커서를 놔주세요. 그리고 홈 탭 가서 조건부 서식, 그리고 규칙 관리 들어가세요. 그리고 현재 선택 영역에서 현재 워크시트로 변경하세요. 여러 개가 나타난다면 제일 아래 거부터 모두 삭제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이렇게 남겨 놓으세요. 하나만 나타나 있다면 그냥 바로 선택해서 규칙 편집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세요. 그래서 제1작업 느낌표 되어 있는 이 글자만 없애놓고 확인을 눌러주면 되고요. 확인을 눌러주면 되고요. 적용 대상의 범위가 다르게 되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다르게 되어 있다면 다시 이걸 없애거나 블록 설정한 다음에 제대로 되어 있는 셀 B3에서부터 끝까지 H18N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변경된 게 이렇게 적용 대상에 보이죠? 이 상태로 확인을 눌러주면 다시 급여가 400만 이상인 이 3개만 나타납니다. 제2작업도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이렇게 커서를 놓아놓고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 들어가서 선택, 현재 워크시트 선택, 그리고 하나만 나타나니까 바로 규칙 편집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제1작업 느낌표까지 없애놓고요. 확인, 그리고 적용 대상 B3에서 H10까지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게 아닌 11N까지 되어 있다면 여기는 B3에서 H10까지 이렇게 다시 한번 선택을 해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여기도 동일하게 제1작업과 동일한 상태로 나타납니다. 제2작업에 대해서는 출력 형태가 없기 때문에 따로 수정하지 않아도 감점되지 않고요. 제3작업 시트도 역시 조건부 서식은 제1작업에 대한 조건부 서식이기 때문에 여기에선 변경되어도 감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봤을 때 출력 형태하고 조금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완전하게 500점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수정을 해 놓는 게 좋겠죠. 시간이 충분하다면 수정을 해 놓고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냥 제1작업의 조건부 서식 이외에는 무시하고 그냥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제1작업 시트로 가주세요. 현재 블록 설정되어 있는 이 모든 데이터 사용하지 않고요. 출력 형태를 보면은 차트의 제일 아래쪽에 급여 단위원과 근속기간 이 2개 셀 이렇게 데이터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모든 행을 사용하진 않고요. 바로 위에 차트의 가로축 데이터를 보면은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필요한 데이터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행 레이블부터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먼저 사행 클릭을 해주고요. 그리고 아래 김지은은 사용하지 않죠. 컨트롤 키 누르고 노승일에서 김선정 그리고 배현진은 사용하지 않죠. 그럼 마우스 놓고요. 컨트롤 키는 그대로 누른 상태에서 다시 박성우, 서은아, 장근호, 김재국까지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근속기간도 동일하게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같은 행 클릭해주고 그리고 6에서 7행 드래그 그리고 9에서 12행까지 드래그 급여 단위원도 동일하게 4행 클릭을 해주고 그리고 6, 7행 그리고 9에서 12행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 중간에 잘못한 게 있다면 다시 이름 써 있는 곳부터 다시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이제 삽입 메뉴로 가주세요. 차트 조건 1번을 보면은 묶은 세로 막대형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건의 7번의 서식 첫 번째 줄 보면 근속기간 계열 현재 출력 형태를 보면은 꺾여 있는 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이 모양인데요. 여기를 차트 종류 변경하고 보조축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삽입의 차트에서 거미줄 위에 있는 콤보 차트 이거 목록 열어주세요. 그리고 제일 아래에 있는 사용자 지정 콤보 차트 만들기 눌러주세요. 콤보 선택되어 있는 상태 근속기간과 급여 단위원 나와 있죠. 그래서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는 급여 단위원 이거는 묶은 세로 막대형 선택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근속기간은 다시 목록 열어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해주고 보조축 지정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차트 모양은 최대한 비슷하게 나와 있죠. 이제 차트 이동 눌러주세요. 그리고 새 시트 선택한 다음에 제4 작업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시트 탭이 제1작업 왼쪽에 나타나고 있죠. 시트 탭 제4작업을 드래그해서 오른쪽 끝으로 가져다 놓으세요. 그러면 시트가 제1부터 제4작업까지 이 순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조건에 2번 작업했죠. 그리고 조건 3번까지 했죠. 조건 4번 차트 디자인 도구 하기 위해서 디자인 탭에 빠른 레이아웃 열어서 레이아웃 3 그리고 바로 오른쪽 차트 스타일에서 스타일 2를 선택을 해주세요. 문제 5번 영역 서식을 위해서 차트 전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트 도구의 서식 눌러주세요.
도형 채우기에선 색상 지정된 것처럼 채우기 효과에서 질감, 그리고 지정된 분홍 박엽지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도형 윤곽선은 차트는 그냥 테두리 나와 있으니까 검정색 지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도형 효과 눌러주세요. 그리고 글꼴 지정해야 되죠. 홈 탭으로 가주세요. 글꼴 굴림으로 지정, 글자 크기 11포인트, 글자 색은 검정을 지정할게요. 그리고 그림 영역 클릭을 해주세요. 색깔 홈 탭에서 바로 지정해도 되고요. 차트 도구의 서식에서 지정을 해도 됩니다. 기존 하던 대로 차트 도구 서식에서 할게요. 도형 채우기는 흰색 배경일 이 색상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7번 서식의 첫 번째 줄 했죠. 계열에 대해서 출력 형태 참조에 표식 수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꺾여 있는 부분 표식 더블 클릭해 주세요.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 나와 있죠. 아이콘 중에 채우기 및 선 클릭을 해서 표식 눌러주세요. 그리고 표식 옵션 열어주세요. 기본 제공 클릭한 다음에 형식에서 지정되어 있는 마름모 모양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크기는 10으로 변경해서 엔터키 눌러줄게요. 레이블 값도 표시하라고 되어 있죠. 출력 형태 보면은 막대 그래프 노승일에 해당하는 값 492만 6천 이게 나타나야 되죠. 막대 그래프 노승일을 클릭 그리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막대 그래프만 선택됐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위쪽에 나타납니다. 이제 눈금선 파선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그림 영역에 가로선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차트 도구 서식의 도형 윤곽선에서 대시의 종류를 파선 선택하세요. 잘 안 보인다면 윤곽선을 검정색으로 지정을 해도 됩니다. 이제 축에 대해서 출력 형태 보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야 되는데요. 먼저 이 그림 영역의 왼쪽, 오른쪽, 아래쪽 테두리 선이 보이고 있는데 저희는 안 보이고 있죠. 왼쪽에 숫자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 오른쪽에 세로축 글자 선택, 도형 윤곽선의 검정, 가로축 글자 아무거나 클릭해 선택, 도형 윤곽선 검정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왼쪽에 숫자를 선택을 해보는데요. 바깥쪽 비어있는 회색 부분 클릭을 해주고 다시 한번 차트의 왼쪽 세로축 글자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축서식 나타나죠. 최소, 최대, 주단위 변경할 수 있게 나타났는데요. 최소값은 0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하이픈으로 보이고 있죠. 표시 형식에서 회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값이 0이 아닌 하이픈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최대값은 600만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변경 단위는 100만 단위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수정할 게 없고요. 오른쪽에 보조축 숫자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도 최소 단위는 0부터 하고요. 한글로 년이라고 나타나는데 표시 형식에 지표준 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단위는 3년 단위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주 단위를 3으로 변경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최대는 15년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여기는 변경할 필요 없겠죠. 그리고 그림 영역의 오른쪽에 살짝 선이 나타나 있을 거예요. 그거는 눈금 선택한 다음에 주눈금 바깥쪽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범례명 수정하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두 줄로 나타난 게 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데이터 선택 눌러주세요. 그리고 범례 항목에서 급여 단위원 선택 그리고 편집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직접 급여 단위원을 타이핑을 해주면 됩니다. 입력했다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확인을 눌러주세요. 변경된 거 보이죠? 제가 아까 7번 하기 전에 6번 제목 서식 수정을 안 했네요. 차트 제목을 선택하고 글자를 드래그해서 선택하세요. 그리고 내용을 입력하고 ESC키를 눌러주세요. 여기에 대한 도형 채우기 먼저 흰색으로 지정하고요. 도형 윤곽선 검정색 지정하세요. 그리고 홈 탭 가주세요. 글꼴 굴림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글자 크기는 20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굵게 속성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다시 9번으로 가주세요. 도형을 만들어야 되죠. 삽입 메뉴에서 해도 되고 서식의 도형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도형의 종류, 설명선에서 아래쪽에 두 번째 거 있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클릭을 해주고 크기는 출력 형태를 보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노란색 핸들을 잡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과 비슷한 모양이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이제 여기도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 흰색으로 변경, 그리고 윤곽선은 바꾸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두께도 바꾸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바꾸고 싶다면 얇은 것으로 해주면 출력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홈 탭 가주세요.
글꼴 따로 지정 안 되어 있지만 여기는 차트와 동일한 글꼴인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도 11포인트, 도형의 글자색은 흰색이 기본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색상 검정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도형 안의 정렬은 수직과 수평 모두 가운데 맞춤을 지정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이제 모든 작업이 완료됐고요. 수정할 게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